안녕하세요. 대구부동산 스타즈입니다. 오랜만에 특별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자 전화 올까 무서워요. 한 번은 이런 글도 본 적이 있네요.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전화를 하니까 돌려줄 돈이 없다고 딱 잡아댔어요. 그러다가 한참 있다가 전화를 거니까 전화를 잘 안 받아요. 그래놓고 문자가 갑자기 날아옵니다. 나 100일기도 들어가니까 전화하지 마세요. 연락하지 마세요. 연락 못 드립니다. 전세시장 급변하고 있습니다. 상황은 파악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영상은 12월 30일 저녁에 촬영하고 1월 2일 날 업로드되는 영상입니다. 대구 사람은 사람 아이가? 와, 정보 너그만 먼저 다 가지노. 서울은 이미 1년 전부터 계약 갱신이 신규인지 갱신인지 나옵니다. 갱신 요구권 사용 여부도 알 수 있습니다. 이전 계약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12월 30일자 오늘부로 대구도 이제 정보를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거는 과거에 제가 서울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해 본 건데요. 작년 6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서울 데이터를 분석해 본 결과 대략 갱신 비율이 한 40%, 신규 비율이 한 60% 되지 않을까. 근데 좀 신기한 것은 신규인지 갱신인지 이것만 명확하면 되는데 표시 없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갱신 요구권을 여기 보이시죠? 분명 계약은 이루어졌는데 그것이 갱신인지 신규인지 명확하지 않은 건들이 있습니다. 아직 요것들이 해결되지 않았는데 이 비율이 무려 25% 가까이 돼요. 4건 중에 한 건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표시가 없는 이 물건들을 똑같은 비율로 나누어서 이 두 가지를 더해서 이렇게 집어넣어 봤습니다. 그래서 대충 추정만 했지 정확한 내용은 아직도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표시 없음을 모두 신규로 넣어서도 계산해보고 모두 갱신으로 넣어서도 계산해보고 아니면 똑같은 비율로 나눠서도 계산해보고 온갖 방법을 다 썼습니다. 그래서 이 계약 만약에 서울에 약 한 5만 건의 계약이 이루어졌을 때 한 40% 정도가 갱신 거래라면 갱신 거래는 뭔가요?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사는 거죠. 우리는 계약 건수, 실거래 건수를 연간 5만 건으로 봤어요. 그러면 신규 거래가 3만 건, 신규가 3만 건, 갱신이 2만 건 정도 된다고 해볼게요. 그럼 이 갱신 2만 건은 실제 이사를 하지 않습니다. 실제 이사를 하는 것은 건수가 생각보다 더 적다. 요 부분 한 가지 알아둬야 되는 게요. 왜 이렇게 집보로 안 오지? 왜 이렇게 전세 거래 건수는 한 달에 한 1000건씩 나오는 것 같은데 왜 집보로 안 오지? 왜냐하면 그 중에 한 400건 정도는 갱신 거래였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어요. 아직까지 시스템이 완벽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밑에 또 다른 것들, 수많은 고민들을 합니다. 실제 전세 매물 한 7,000개일 때 이야기인데요. 그 중에 한 3분의 2 정도만 찐 매물일 것이다. 왜? 두 개의 집을 가지고 있는데 집이 안 나가게 되면 A도 전세 매물로 내놓고 B도 전세 매물로 내놓고 요 현상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전세 매물 한번 보면 지금 약 한 12,000건이다. 그러면 12,000건 중에서 3분의 2 정도만 찐 매물일 것이다. 그러면 찐 매물은 전세 한 8,000개 정도 되는 게 맞을 것 같다. 그 전세에다 월세까지 지금 막 중복으로 막 5만 상 내놓기 때문에 숫자가 많이 과장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뭐 급한데 어떡하겠습니까? 요거 자료를 제가 분석했던 게 2022년 1월경에 분석을 했던 자료 같아요. 2년 전에 거래해서 갱신하는 경우에는 갱신하면서 가격이 상당히 오르는 거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상황이 다릅니다. 이거 과거에 제가 영상 찍어서 올렸었는데 너무 복잡합니다. 일단 좀 지나갈게요. 영상 하나, 자료 하나 그저 나오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 서울의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제가 수성구 자료도 한번 분석해보고 했었는데 확실히 자료가 나온 오늘날에서야 좀 제대로 된 부분이 나올 것 같습니다. 엑셀 전문가들은 간단하게 할 수 있을 내용인데요. 저는 이 표 딱 2개를 뽑아내기 위해서 이 노가다 작업을 지금 몇 개입니까? 도대체 이 몇 개를 작업을 해야 되는지 정말 한도 끝도 없이 작업을 하고 있네요. 그만큼 이 영상 뒷부분까지 핵심은 뒷부분에 있어요.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자 뉴스 12월 30일자 뉴스 12월 30일자 뉴스에요. 서울 아파트 역전세난 우려 18%. 이 말인즉슨 대구도 약 20% 정도는 역전세 우려를 안고 있는 물건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갱신 청구권 사용도 급감. 그전에는 갱신 청구권 임차인한테
임대인에게 저 갱신 청구권 사용할게요 라고 이야기하면 임대인이 no, 내가 들어가서 살 거야. 그래서 막 소송이 휘말리는 이런 사례들도 있었는데 지금은 갱신 청구권도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1월 달에 서울 지역 60%이던 비중이 40%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갱신 청구권 사용 안 합니다. 대구 지역 살펴봅니다. 전체 전세 건수 이렇게 갈수록 쭉 줄어들죠. 갱신 전세 건수 1월 달부터 12월로 내려오면서 건수가 계속 줄어들어요. 갱신 요구권 사용도 점점 하지 않습니다. 건수가 줄어들죠. 거래량이 줄어드니까 뭐든지 건수가 줄어드는 건 당연하죠. 근데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것은 이 비율. 근데 희한하게 갱신 비율은 근래 들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전에 뉴스에서 보셨던 서울 지역 갱신권 사용 비중, 갱신 요구권 사용 비중, 대구도 60% 수준이던 것이 40% 수준까지 떨어졌어요. 전국이 다 상황이 다 비슷합니다. 그 말인즉슨 좀 전 페이지에서 보셨던 약 20% 정도가 대구도 역전세 우려가 있겠구나. 더 중요한 내용은 또 뒤에 있습니다. 자, 요 오른쪽은 2021년 서울의 자료를 분석한 것이고요. 요거는 왼쪽 자료는 22년의 대구 1월 달부터 12월 달 지금 현재까지 발표된 자료를 다 조사를 해봤어요. 전월세 계약 건수 3만 1000건 중에서 갱신은 4,400건, 비율은 14%. 전세에 갱신하는 비율은 20% 정도 됩니다. 근데 무표시가 있어요. 무표시가 비율이 너무 많아요. 거의 한 4건 중에 1건, 서울 통계랑 비슷하죠. 과거의 서울 통계랑 좀 비슷하게 한 4건 중에 1건은 무표시이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을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전세의 갱신 비율은 20%, 신규 비율은 80%. 요 단순한 숫자에서도 우리는 추정이 가능합니다. 왜? 갱신해가지고 집주 임대인하고 이 협상했을 때 내가 원할 만한 하락치가 나오지 않으면은 딴 데 가면 돼요. 전세 물량 많고 가격 많이 떨어졌잖아요. 딴 데 가면 돼요. 신규 비율이 더 높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도 살짝 지금 약간 오락가락합니다. 갱신 비율이 막 역전세, 역월세 온갖 것들이 다 섞여 있어서 아무튼 임차인 입장에서 갱신 요구권 써도 그만 안 써도 그만 요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게 점점 더 심화되는 부분이 있어요. 요 차트를 분석해 나가면서 흥미로웠던 점 한번 짚어보면요. 월세 300 받은 사람이 월세가 순삭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가장 아래쪽에 노란색으로 표시해놨는데요. 레미안 웰리체인가요? 여기 어딘가요? 레미안 여기가 효성중앙길? 제가 위치를 정확하게 모르겠네요. 여기가 대구 시장이 지금 살고 있는 그 동네 말하는 것 같은데요. 그전 종전계약은 보증금 4억에 월세 300이었어요. 근데 갱신되는 순간 어떻게 되었습니까? 보증금은 1억이 올라갔어요. 근데 월세 순삭했어요. 월세가 없어졌어요. 이런 사례도 있고요. 또 흥미로운 사례, 월세에서 전세로 바뀌는 갱신도 있습니다. 기존 종전계약은 보증금 일정 부분에 월세도 얼마 받았어요. 제일 위에 보면 이거 잘못 신고된 거 있어요. 잘못 신고된 거 있습니다. 보증금 얼마에 예를 들어서 여기 밑으로 한번 내려가 볼까요? 땀은 얼마라도 월세 받는 부분이 있었어요. 보증금 2억 6천에 월세 30을 받고 있던 사람이 계약이 갱신되면서 어떻게 바뀌었느냐? 보증금 2억 6천에 월세는 사라졌어요. 그럼 이건 누가 이득일까요? 임차인 30만 원 내던 거 안 내서 이득일까요? 아니면 임대인 지금 금리가 많이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이득일까요? 자세히 계산해 보면 이거 임대인이 이득이에요. 근데 임대인 입장에서도 그 전에 받던 월세 30만 원이 더 이상 안 들어오니까 엄청 손해인 것처럼 느껴지고, 임차인의 입장에서도 이거 만약에 2억 6천 이거 은행에 일부 대출이 끼어 있거나 이러면은 이 30만 원 내는 것보다 만약 이 절반 2억 6천만 원 중에서 1억 3천만 원을 은행에 대출한 상태라면 그전에는 월세 연세 개념으로 360만 원을 냈다면 이 1억 3천만 원에 대한 지금 한 6% 정도 대출이자 되죠. 그럼 얼마인가요? 1억 3천에 6% 하면 780만 원이에요. 780만 원. 임대인은 360만 원이 못 받아서 억울하고, 임차인은 이 780만 원에서 360만 원 제하고 나면 월세를 안 내도 되니까요. 그전에 내던 월세를 안 내도 되니까 한 320만 원 정도를 여전히 부담하고 있더라. 임차인 입장에서는 부담이 약간 줄어들긴 했죠. 약간 줄어들긴 했어요. 근데 임차인 입장에서는 엄청 손해처럼 느껴져요.
이 금리가 반영되지 않았다면, 하지만 지금 금리가 딴 세상에 살고 있어요. 이런 여러 가지 사례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계약 갱신되면서 월세 따문 얼마라도 받고 있던 것들이 사라지는 계약이 많더라. 그나마 저렇게 되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이득입니다. 이제 무서운 거, 정말 무서운 거, 오늘 가장 핵심적인 가장 무서운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전체 2022년도 대구의 계약 건수 중에서 가격이 갱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전 종전계약과 신규 계약, 새로 맺은 계약이 똑같은 경우가 587건, 근데 상승했는 게 2288건이에요. 갱신했는데 상승했는 건수가 이렇게 많아요. 하락했는 건수는 546건밖에 안 돼요. 뭐 이렇지? 왜 2022년인데 갱신했는데 가격이 올랐단 말이야? 올랐는 게 많은 게 맞아요. 근데 이 시계열상으로 1월달부터 12월까지 흐름을 쭉 살펴보시면은 일단 갱신 건수는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갱신했을 때 가격이 상승했는 것, 갱신했을 때 가격이 상승했는 거 보시면은 올 1월달까지만 해도 318대 37, 한 10건의 거래가 이루어지면 11건의 거래가 이루어지면 10건은 가격이 상승했어요. 임대인 입장에서는 이득인 상황이죠. 네,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했는 비율이 더 높았습니다. 근데 올해 10월달을 기점으로 상황은 역전됩니다. 갱신했을 때 보합인 경우도 66건 있어요. 근데 이 중에서는 역월세를 담당하고 있는 것도 있을 거예요. 일단 그거 다 차치할게요. 갱신했을 때 하락했는 비중이 더 높아지기 시작했는데 그 속도가 더 빠릅니다. 지금 제가 제목에서 임차인 전화 올까봐 무서워요 라고 이렇게 제목을 달았는데요. 왜 그런 거 보니 갱신했을 때 상승하는 건수는 최근 들어서 11월 달만 해보면은 80건. 근데 갱신했을 때 하락했다. 그 말인즉슨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 일부분을 돌려줬다. 1억이고 2억이고 돌려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잖아요. 그런 상황이 굉장히 심화되고 그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12월 달 자료 보시면은 지금 갱신거래 184건 중에서 40건 상승. 그 전에 전세계약 싸게 맺었으면 상승하는 경우도 있겠죠. 근데 이게 상승했다고 해서 무조건 상승이라고 보기 어려워요. 아까 예를 들어서 보셨죠? 어딘가요? 아까 레미안 같은 경우에 5억으로 바뀌었어요. 그 전에 4억에 300을 받았어요. 근데 이 부분이 사라지고 요렇게 되면 갱신했는데 금액이 올랐네? 요렇게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요런 부분들까지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갱신을 하고 나면 전세 가격은 엄청나게 빠진다. 기본적으로 한 3억, 4억 하던 전세 1, 2억씩 돌려주는 것이 지금 가장 흔한 풍경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전화 오는 게 받기가 너무 무섭습니다. 여기서 제일 보고 무서운 거 느껴지시나요? 2022년 10월을 기점으로 본격 역전세의 서막이 열렸습니다. 요 빨간색 글씨. 그 속도가 더 가팔라진다. 갱신했을 때 하락하는 숫자 쫙 올라가죠. 비율이 4에서 올해 1월달만 해도 갱신 하락했는 게 359건의 거래 중에서 4건밖에 없었어요. 지금은 117건. 갱신했을 때 상승했는 게 1월달에 318건이던 것이 지금 40건. 실질적으로 완전 역전세. 네, 그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전세가 가장 많이 오르는 전세가가 많이 올랐는 순서대로 제가 나열을 해봤습니다. 요거는 찾아보니까 상반기에 거래된 것이 많아요. 22년 1월달, 2월달, 4월달, 2월달, 2월달. 올 초까지만 해도 전세 금액 비싸게 받았단 말이에요. 그전보다 갱신했을 때 그전보다 전세 금액을 훨씬 더 비싸게 받았습니다. 근데 상황은 반전되었습니다. 전세가 많이 빠지는 순서를 보니까 10월, 11월, 12월 최근에 전세 계약되는 것들 심하게 빠진 경우 협성 휴포레 같은 경우에는 기존 전세 금액이 6억 3천이었어요. 그러던 것이 전세 금액이 2억 6천으로 무려 3억 7천이나 빠졌어요. 그럼 이거 계약은 언제 이루어졌느냐? 12월 달입니다. 그 아래 3억이 빠진 거래도 11월 달. 그 아래 2억 5천이 빠진 거래도 12월 달. 그 아래 2억이 빠진 거래 12월 달. 나머지 11월 달, 11월 달, 10월, 11월, 12월 금액이 점점 많이 빠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억 5천, 2억 되는 돈 돌려줄 수 있나요?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임차인 전화 받기가 무섭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 전세 특집을 다뤄드릴 때마다 꼭 마지막에 덧붙였던 말이 있어요. 그 뭔지 기억나시나요? 임대인, 임차인,
좋은 관계를 유지하자. 좋은 관계를 유지하자. 뭐 형광등 한 개 고장났다 그러면 LED 한 개 고장났다 그러면 LED는 등기구인데 등기구의 책임은 임대인에게 있는 것인가 혹은 임차인에게 있는 것인가 뭐 이거부터 따지기 시작하면 이 피곤한 사람하고 서로 관계를 맺고 싶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네, 돈 몇 푼 더 들어가는 거 아까워하다가 정말 이번에 큰 손실을 볼 수도 있습니다. 서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자는 말씀드리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